자, 이제 요 21번 줄에 있는 별과 객체에 대한 혼합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위에 있는 거는 다 지우고 콘솔 클리어. 일일이 다 주석 처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딱 쓰면은 위에 거 다 딱 사라져서 쓰기 편하겠죠. 이제 객체와 배열을 혼합해서 쓰는 경우는 사실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사실 애매하죠. 사실은 원래는. 근데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변수 풀로 그냥 그대로 쓸게요. 뭐 블로그 안 하고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객체로 시작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저는 배열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피라고 하면 좀 너무 제한이니까 드링크라고 바꿀게요. 그럼 드링크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마시는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커피가 있을 거고, 또 음, 알코올, 또 주스도 있을 거고, 또 티가 있을 거고, 기타 뭐 탄산유, 탄산유를 그냥 A대로 할게요. 자,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난 이렇게 탄산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리스트의 목록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안에 커피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콜론으로.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각을 모두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객체로 만들고 그 내부에다가 커피에는 뭐가 있고 알코올에는 뭐가 있고 주스는 뭐가 있고 티는 뭐가 있고 에이드는 뭐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종류별로 표현하기 위해 다시 배열로 갖다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커피류에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아이고, 아이스, 바닐라, 라떼. 잘 하셔도 돼요. 라떼로 그냥 하면 돼요. 인가요? 라떼, 모카. 그다음에 초코라떼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룽고가 영어로 뭐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알콜 한글로 써야지. 맥주, 소주, 막걸리, 성주. 우리나라 술만 있군요. 테킬라. 자, 주스. 얼마나 오렌지, 포도, 자몽, 티, 그린티, 또 녹차, 초코, 홍차, 레몬, 레몬그라스인가요?
우리 레몬으로 가자. 레몬티. 얼그레이. 얼그레이 맞나? 페퍼민트. 끝. 에이드. 자, 뭐, 그렇지만 저는 키위, 레모네이드. 또 있을까? 패스. 자, 자, 요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소타운표, 쌍타운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게 만약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한다 그러면 제이슨이 되는 거예요. 단 제이슨은 프로퍼티든 밸류든 관계없이 무조건 쌍따옴표. 제이슨으로 저장한다면 무조건 쌍따옴표로 저장하시면 그것이 제이슨 파일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데이터들을 묶어서 저장한 형태를 말한다. 딱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든 데이터가 있다라고 쳤을 때 저는 이 중에 페퍼민트에 대한 값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페퍼민트에 대한 값을 가져올 수 있을까? 자, 페퍼민트를 원합니다. 페퍼민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현재 배열이죠. 배열이니까 거꾸로 가면 좀 더 보기 쉬울 거예요. 0, 1, 자, 이렇게 하나 펜으로 할까? 자, 여기 0이죠. 여기 1이에요. 2, 3, 4, 5, 그쵸? 그럼 일단 5가 하나 필요합니다. 배열이니까 배열 형식으로. 자, 이 아이는 어디 있어요? T 안에 들었죠. 자, T는 띄어쓰기나 한글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T라고 쓰시면 돼요. 물론 다운표 안에 T라고 쓴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위의 방식보다는 아래 방식을 좀 더 많이 쓰니까 아래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둘 다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소위 평소에 많이 쓰는 건 아래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T라고 된 아이는 중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중괄호로 되어 있는 건 객체이기 때문인 거죠. 이 객체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상태죠. 그러니 뭐겠습니까? 순서대로 0, 1, 2, 3. 그럼 3, 2라고 써서 누구 안에? 드링크 안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역으로 찾아가는 게 더 쉬워요. 자, 그래서 그대로 드링크 3, T, 5 그대로 써도 전혀 상관없고 변수에 담아서 쓰셔도 되고 그럼 결과는 어쨌든 나오죠. 이 형태에 잘 아주 많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맛보기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배열 안에 객체 들어갈 수 있고 객체 안에 배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세요. 배열 안에 객체가 가능하고 객체 안에 배열이 가능하다.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신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안에들은 각각 들어가는 어떠한 단순한 변수의 개념처럼 값 자체가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죠? 변수로 집어넣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괜히 질문 드려요. 함수가 들어가는 건 가능할까요? 자, 배열 안에 또는 객체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거 가능해요. 그럼 그 함수는 넣자마자 실행할까요? 아니면 호출하면 실행할까요? 호출하면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가 사실 여러분들이 저기 위에서 이미 보고 계시는 상황들이에요. 100%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접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변수 my set이라고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은 담아서 name은 콜론 펑션 return return이라고 하지 말까? 따로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라고 하나 쓸게요. 여러 용도로 쓰긴 하겠지만 그냥 약간 섞어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가 들어오게 만들 거고요. 어떤 값이 여기는 데이터와 여기는 데이터는 달라요. 헷갈리실까 봐 D라고만 쓸게요. 자, 들어옵니다. 이 값을 데이터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그러니 데이터 점 name은 많이 헷갈린다 그러면 유저는 D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리턴 그대로 반환할 거니까 요 자체가 하나겠죠? 콤마 old 펑션 또 D return data.old는 D 자, 그 다음에 젠더는 펑션 쓰고 D return data.젠더는 D 이번에 컴마 빠졌군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래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써놓고 쓰기는 하겠지만 일단 보여드릴 용도니까. 그럼 현재 콘솔 값에다가 데이터라는 아이의 값을 확인을 해보면 아무런 값이 없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직접적으로 이름을 써도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게끔 할 겁니다. 그냥 써보게요. 어떻게? my set 안에 들어있는 누구? name. 근데 이거 뭐예요? 함수잖아요. 함수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왜? 이 함수의 이름이 변수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이름이 누구예요? 이 앞에 있는 name이잖아요. 밑에 있는 얘는 old라고 하는 아이가 이름을 대신하고 있죠. 그러니 set name 어서 많이 보던 형태죠. 쓱 올라가서 보면 콘솔 log 바로 똑같은 형태죠. 그럼 여기다가 저는 붙여줍니다. 똑같이 콘솔 로그 데이터 또 my set.old 나이를 입력하면 되겠죠? 20살 콘솔 로그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또 my set.
된다. 또 콘솔 로그로 데이터를 확인. 일부러 쓰고 확인하고 쓰고 확인하고 쓰고 확인하고 하고 있어요. 구분용으로 살짝 사이만 띄워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형태는 제대로 값이 들어가는지 모두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넣을 때는 넣는 대로 들어가요. 넣을 때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순서는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잘 기억하셔야겠죠. 약간의 팁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네임을 내가 넣었을 때 이게 그냥 네임이 아니라 뭐 풀네임을 많이 넣는다라고 한다면 성과 이름을 분리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썼던 것들처럼 컨트롤하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리턴을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든다. 즉, 물론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만들어 줘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신 콘솔 로그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상은 무엇 점 로그라고 하는 형태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름이 있고 점 네임 똑같은 개념인 거죠. 우리는 이름을 바로 부른 형태를 함수를 호출한다고 얘기했었고, 그 함수를 호출한 형태가 객체 내부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 형태를 메소드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거요. 이런 메소드들끼리도 당연히 여러 개의 메소드를 뒤에 연달아 붙이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 객체끼리도 연달아 붙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 체인, 뭐 객체, 프로퍼티, 체인, 뭐 체이닝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다 이런 식의 어떤 관계, 연결고리로 만들어지는 형태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